이재명 패싱 거절한 2인자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얘기도 저희가 해보겠지만요. 윤 대통령으로서도 순방 성과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야당과의 소통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대신에 신임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면서 오늘 야당 내부가 꽤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내대표가 대표부터 만나라고 하셨다는데 관련 연락 받으셨나요?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도 나름대로 알고 계시니까요. 네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대통령실이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 손을 먼저 내민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그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마 이제 대통령실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기소가 돼 있고 재판 중인 상황이고 또 검찰 수사가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물론 야당 대표라는 어떤 그런 이 직책의 어떤 그런 사이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만났고 국회 부의장도 만났기 때문에 국회와의 관계, 지금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잖아요. 그 관계 속, 즉 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지금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논의하겠다는 그런 입장 같은데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도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불쑥 만나면 뭐 당연히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 당내 반발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본인이 일단 지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당분간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만남은 뭐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서 직접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선물했는데 박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대표 만나는 게 먼저다. 일단 회동 요청은 거절한 것 같습니다. 뭐 거절하기보다는 다시 역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정부, 저는 역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임명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선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지지층이 있습니다. 보통 두 날개로 나눈다고 하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한 개의 날개로 포덕거리면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땐 이건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감정이 어떨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어떨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서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 나를 뽑아주지 않았거나 나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그 시선, 곱전의 시선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야당 대표를 만나야지 원내대표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 현 야당 대표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가셔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사교력은 제가 100점을 드렸어요. 정말 미국 상하원에 가서 유창한 연설을 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또 노래도 한 자리 하시면서 정말 친화력을 뽐냈잖아요. 그런 미국에 가서 보여줬던 그런 친화력을 한국에 와서도 야당과 협치하고 만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속 좋게 만나자고 하는데 원내대표만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야당 내에서도 박광원 원내대표도 참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1년 다 돼가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당 대표를 사심 없이 국정을 위해서 저는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1년간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또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음습한 조직 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경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과나 반성은 일체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의자와 대통령이 면담할 때 아니다.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상민 의원 정도만 박광온 원내대표라도 만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반응이 좀 있네요.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그래도 원내대표라도 만나는 게 어디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비명이든 친명이든 간에 아주 중립적으로 본다면 지금 원내대표는 만나고 대표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패싱 또는 뭐 야당에 대한 이간질 뭐 이런 식의 그 험악한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저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처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의 지위가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는 지위도 있지만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한 사람의 그렇게 공통적으로 묶여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으로서는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은 만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피고인 이재명을 만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1야당과 대표와 1년이 가까이 되도록 만나지 않고서 과연 대국회 관계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희들 같은 기자 출신의 눈에는 반드시 그게 아주 주목이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국정을 더군다나 이게 뭐 국회 일당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좀 뭐 약간 실기를 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작년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에 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타이밍이요. 그랬을 텐데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어떤 계기가 좀 없는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국정의 어떤 쇄신 또는 그 국면 전환 이런 걸 위해서도 저는 제1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가 먼저 본인이 만나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1차적으로는 정리가 됐겠죠?